연주야 봤냐? 메이지러는 봤어? 봤어? 그거 여자들이 좋아하겠던데? 민호도 그렇고 거기 주인공 잘생겼잖아. 민호가 더 세련되지 않아? 그렇지, 민호도 괜찮은 것 같아. 메이지러는 봤어? 하지? 오, 봤어? 무슨 빅히어로 빅히어로? 그 영화 극장관에서 상영관에서 봤지? 그거 재밌는데? 그거 진짜 재밌거든. 그치? 빅히어로 애니메이션인데 그 목소리가 에러야. 그거 진짜 기회가 너무 목소리가 에러라고. 네 그러니까 더빙판을 봤는데 선생님 이제 애기들이 어려서 그 더빙판 볼 수밖에 없잖아. 목소리가 좀 재밌어. 뚱뚱 이렇게 걷잖아. 이렇게. 아 너무 귀여운데? 자, 수업 나가도록 합시다. 오늘 빨리 끝내고, 응? 빨리 끝나면 우리 과자 사 먹자. 네 허벅지가 될 과자. 조용히 해. 아니 여기 진짜. 네. 아 맞다. 그 너 허벅지 뭐 과자 된다며? 과자가 허벅지 된. 아 이거 진짜 진실이잖아요. 자. 자, 오늘 그 도함수 활용 두 번째 시간이죠. 3번이 되겠다. 3번. 속도, 가속도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자, 속도와 가속도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수직선상에서의 물체의 운동. 자, 한번 봅시다. 이렇게 수직선이 있습니다. 여기 기준이 되는 원점이 하나 있겠고, 수직선 위에 어떤 물체가 이 선 위에 딱 놓여 있는 거야. 물체의 위치를 P라고 하자고, P. 이 P라는 점이 지금 현재 여기에 있대. 그 녀석의 좌표를 X라고 하자고, X. 근데 물체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물체가 여기에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이쪽을 플러스라고 하고 이쪽을 마이너스로 설정했는데 물체가 여기서 이렇게 전진 운동하다가 멈춰서 다시 후진 운동하다가 다시 멈춰서 이렇게 전진 운동을 했더래. 근데 우리는 이 물체 지금 여기 원래 이 선 위에 다 있어. 선 위에 요렇게 간 걸 내가 살짝 위로 올려서 표현했을 뿐이야. 다 동일한 이 수직선 위에 있는 운동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이게 수직선의 원점인데 내가 여기 있어, 그치? 여기 있는데 지금부터 시간을 잰 거야. 시작할 때 내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고민하다가, 그치? 아, 이게 아닌가? 이게 뒤로 가, 그치? 아니야, 맞아. 이렇게 간 거야, 그치? 딱 여기까지 왔을 때 이 물체 운동을 우리가 설명을 해줘야 돼, 사람들한테. 그럼 그냥 이럴 거야? 야, 수직선에 있다가 이리 했어 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잖아. 수학에서는 항상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라고 이야기할 때 이런 거지. 맨 처음에 관측을 했는데 맨 처음에 얘가 여기에 있을 때부터 시간을 딱 잰 거야. 그랬더니 맨 처음에 시간을 쟀으니까 이때부터 시간은 0으로 계산하겠고, 옥시야. 여기 있다가 얘가 2초 후에 이만큼 갔더래. 그러니까 좌표는 t가 0이었을 때 이 녀석이 좌표가 3이었더래. 그러다가 2초가 지나서 t가 2인 순간 이 녀석의 좌표는 5가 됐어. 그리고부터 다시 또 2초가 지났어. t가 4가 됐더니 이 녀석의 좌표는 이제 2가 된 거야. 뒤로 왔으니까. 그로부터 또 다시 2초가 지나서 그치? t가 6이 되었더니 이 녀석의 좌표는 이제 7로 완성이 되더래. 보기 힘들지. 그죠? 그러니까 이건데 사실은 여기서 0에서 시작 2초간에 이만큼 갔고 다시 또 2초 만에 이만큼 가고 다시 또 2초 만에 이만큼 간 거잖아. 이거를 기술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펼쳐놓은 거야. 야, 그러지 말고 이렇게 보는 거야. 물체는 앞뒤로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은 말이야. 그치?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냐? 보이잖아, 여기 보이잖아 지금. 시간이라는 것은 타임머신이 있어서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죠. 시간은 항상 어떻지? 계속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다가가는 거야. 계속 직선적으로 흘러만 가는 거죠.
되돌아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그치? 그래서 이 물체의 운동을 위치를 표현해 주는데 시간에 따라서 물체의 위치가 달랐잖아. 그치? 그거를 우리가 시각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고민했더니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 수직선을 말이야. 수직으로 세웠어,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그치? 그리고 이제 여기 선을 이렇게 그어놓고 이게 X축이 되겠죠. X축. 그치? 이게 원점이었대. 맨 처음에 3의 위치였어. 그치? 그러다가 5의 위치로 왔다가 다시 2의 위치로 왔다가 다시 7의 위치로 왔더래. 그리고 나서 이놈을 축을 시간축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거야. 그럼 물체가 여기서 욜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시간에 따라서 표현해 준 거라고. 어떻게 표현했다고? 그때의 시간과 그때의 X 좌표를 순서상으로 표현을 해본 거야. 그랬더니 이런 일이 생긴 거지. 3초일 때 t는 0이었잖아. 그치? 0,3에 해당되는 값인데 여기가 딱 찍힌 거야. 그치? 물체가. 그리고 2초일 때 어떻다고? 5만큼 왔대. 그치? 그럼 2와 5가 만나는 요 지점이 딱 찍히겠고, 그 다음에 4초일 때는 2의 위치로 왔으니까 여기 찍히겠고, 6초일 때는 7의 위치에 왔어. 여기 이렇게 찍히더래. 물체의 운동을 조금 더 리얼하게 표현했더니 이렇게 된 거죠. 그치? 원래는 이 위를 이렇게 왔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위치를 표현했더니 이런 곡선 형태가 돼버렸다. 그죠? 그럼 이 곡선은 시간과 위치에 관한 XT 그래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X 좌표를 우리 뭐라고 하죠? X 좌표를 우리 뭐라고 하냐? 물체가 존재했던 곳이니까 위치라고 표현을 하겠죠. 그치? 그런데 이렇게 움직임 중에서 우리가 어느 두 순간을 딱 본 거야. 딱 봤더니 첫 번째 순간에는 그치? T1이라는 시간에 물체의 위치가 사실은 여기 있었던 거죠. 이미 갔다가 되돌아 2로 가는 중간에 딱 본 거지. 그치? 여기 A라는 지점이 있더래. 그럼 이 녀석의 좌표는 어떻게 표현하죠? T1, X1이라고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그죠? 그리고 또 다른 시각에서 물체의 위치를 봤더니 여기 T2라고 합시다. 요 점의 좌표를 B라고 하면 B는 T2, X2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아, 더운데 이거? 키지? 이거? 누구 거지? 누구 거야 이거? 몰라? 저 앞에 고3이들 거겠지. 여기서 우리가 용어를 하나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변위라는 걸 배울 텐데, 이거는 뭐냐면 변위는 위치의 변화량이야.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용어이긴 한데, 내가 현재 수직선 위에 3이라는 위치에 있다가 5라는 위치까지 간 다음에 다시 뒤로 후퇴해서 2라는 위치까지 내려왔어. 그러고 나서 다시 더 전진을 해서 4라는 위치까지 왔대. 그때 전체 한 5초가 걸렸대. 0에서 5초까지. 내 위치의 변화는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사실 왔다리 갔다리 한 거잖아. 근데 변위는 오로지 이것만 보겠대. 이런 된장 그치?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만 이야기한대. 그럼 얼마지? 1이지. 그죠? 내가 3에 있다가 5로 갔어. 그지? 다시 2로 내려왔어. 다시 4로 갔어. 그럼 움직인 거리는 3에서 5로 가고 이만큼 갔죠. 다시 5에서 2로 왔으니까 3만큼 갔지. 그러니까 5만큼 갔어. 그 다음에 2에서 다시 4로 왔으니까 이만큼 더 갔으니까 얼마지 이게? 7만큼 움직였죠. 7만큼. 근데 변위는 얼마가 된다고? 1이야. 1. 알겠죠? 변위는 중간 과정 필요 없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막 달리기를 하는데 트랙을 한 바퀴 돌았어요. 좀 봐줘. 트랙을 한 바퀴 겁나게 돌았단 말이야. 야, 60초 만에 400m 한 바퀴 너무 빠른가? 그치? 딱 왔어 내가. 딱 왔는데 나의 위치의 변위는 얼마야? 빵. 이거야. 물리에서는 겁나 간단해. 그치? 변위는 오로지 물체의 최종 위치, 그 다음에 처음 위치 이 차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변위는 양수도 나올 수 있고 음수도 나올 수 있죠. 내가 처음 위치가 3이었는데 나중 위치가 2가 되면은 변위는 얼마?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그죠? 이놈을 표현을 어떻게 하죠? 델타 x라고 한다. 그치? 델타 x라서 저기서는 어떻게 되죠? x2 빼기 x1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델타 t는 뭐겠어, 그러면? 이거는 시간의 변화량인데, 시간의 변화는 항상 직선적이잖아. 무조건 흘러가죠. 그치? 그래서 얘는 무조건 뭐야? t2 빼기 t1 이렇게 나오겠죠. 지금 이렇게 표현한 그래프를 뭐라고? xt 그래프야. x가 뭐죠? 위치를 나타내는 식이 되겠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했더니 여러분, 이 곡선이 마치 3차 함수 같은 느낌이 들죠. 3차 함수. 그럼 x가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수학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좀 규칙적인 그런 운동을 살펴보기 때문에 이 물체가 마치 t에 관한 3차 함수 식이었다고 했을 때, 그렇죠? y x t x니까 x라는 녀석이 x가 t에 관한 어떤 식, 이런 3차식 이런 꼴로 주어질 거란 말이야. 그죠? 시간과 위치의 관계식이 항상 문제에서 던져질 거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민할 필요가 없어. 이런 식이 나올 거래. 이때 우리가 t1에서 t2까지, 그죠? 세 번째, 평균 속도를 배우게 되겠습니다. t1에서 t2로 간 물체의 움직임에서 평균적인 속도인데, 평균 속도는 물리학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대, 여러분. 정의니까 그냥 따라 쓰면 되겠죠. 델타 t분의 델타 x. 그러니까 뭐야 이거는? t2 빼기 t1 분의 x2 빼기 x1. 다시 t2 빼기 t1 분의 x2가 f의 t2지요. ft2 빼기 f의 t1으로서 얘는 뭘 의미하지? AB라는 직선이 뭐죠? 기울기가 되더래. 기울기. 그런데 이게 평균 속도래. 평균 속도 A와 B를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죠? 요 직각삼각형에서 이 직선의 기울기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이게 뭐지? 이게 델타 T잖아. 이게 뭐야? 이게 델타 X라고. 그죠? 근데 평균 속도는 우리가 구하겠냐 안 구하겠냐? 안 구하지. 의미가 없어. 왜냐면 중간 과정이 생략돼 있잖아. 중간에 움직임이. 중간에 움직임이 실제로 얘가 이 물체가 이렇게 간 건 아니었잖아. 이렇게 갔는데도 이 중간 과정을 요거는 알 수가 없어. 그죠? 별 의미 없는 값이라고. 평균 속도.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누구한테 이 물체의 움직임, 요 움직임을 이야기해 주려면은 이거를 이야기해 줘야 되지 않냐? 얘가 여기랑 여기만 이야기해 주면 안 되죠. 실제로 물체가 이 곡선을 설명해 주면 되는 거지. 이 곡선을 설명해 주면 된다고. 그럼 짧은 순간에 이 물체는 지금 후진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전진하다가 후진하고 있는 그 상황이었잖아. 짧은 순간에 물체의 속도는 이 점에서의 뭐가 되죠? 접선이 돼버릴 거라고. 그죠? 접선. 짧은 순간이니까 이 평균 속도에서 델타 t를 0으로 보내줄 때를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네 번째는 우리가 순간 속도를 계산해야 되겠어. 순간 속도 V라는 건데, 그죠? 델타 t를 0으로 보냈을 때 델타 t분의 델타 x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는데, 이게 뭐지? dx dt에 해당되는 값이 되겠잖아. 즉 f't라고 나타날 겁니다. 이게 순간 속도래. 그럼 순간 속도 왜 살펴보지? 물체의 짧은 순간 속도를 알아야만 물체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단 말이야. 속도가 여기서 음수였어? 아, 이 녀석 후진하고 있었구나. 여기랑 여기만 보면 그냥 계속 전진한 것처럼 보이지. 짧은 순간 후진하다가 멈췄다가 다시 전진 했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다고. 알겠습니까? 순간 속도가 필요한 거야. 근데 이 순간 속도는 우리가 xt 그래프 상에서 이렇게 주어진 요식을 어떻게 미분해 주면 된다고. 미분해 준 거네. 알겠죠? 이게 순간 속도고, 우리가 지금 속도와 가속도 단위에서 가장 많이 다루게 되는 그래프가 뭐냐? VT 그래프입니다. 지금 현재 XT 그래프로 주어져 있단 말이야. 알겠죠? 여러분, 근데 그러면 이 그래프를 미분한 값이 V니까 이 곡선상의 한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뭐지? V라고. 그럼 여기서 V가 언제 0이지? 요 순간 0이었죠. 접선의 기울기. 여기도 0이네. 그죠? V가 0인 곳이 두 군데 났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고, 이제 지울게. 여기 다 필겠습니까? 필게 해라.
데일리 라이프. 야, 땅콩 사탕 좋아하냐? 아니. 별로 안 좋아해? 주에 먹어. 땅콩 사탕 좋아해? 은근 땅콩 안 먹는 사람도 있더라고. 알레르기 있어서. 땅콩 사탕 좋아해? 네. 아, 집에서 이 왕창 사다 놨는데 안 먹고 왔어. 알땅콩 막 그거예요? 그 씹으면 그 안에 땅콩이 좀 나오는. 주려나. 그것보다 청포도 사탕이 더 좋냐? 5번 추가하죠. 5번. 순간 속도가 있고, 순간 속도는 뭐라고?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순간 속도가 나온다고. 그게 속도입니다. 속도. 그치? 가속도가 있어. 가속도. 여러분, 속도랑 속력은 다릅니다. 속도랑 속력은 다른 표현이야. 다른 표현이야. 속도랑 속력. 그러니까 속도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쓰는 걸 속도라고 그래. 델타 t분의 델타 x를 속도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다 별표 옵션. 속력은 어떻게 표현하지? 델타 t분의 뭐냐? 이동거리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알겠지? 속력이라는 것은 크기만 있는 놈이야. 시간분의 이동거리. 그러니까 여기서 물체가 실제적으로 야 6초간 속도가 얼마야? 라고 물어본다면 6초간 6분의 최종 변이 3에서 어디? 7로 갔잖아. 4. 즉 3분의 2가 속도라면 그죠? 속력은 어떻게 됩니까? 속력 6초간의 최종 움직임 거리 얼마야? 3에서 5로 가고 2. 5에서 3, 2로 갔으니까 3. 3에서 7로 갔으 2에서 7로 갔으니까 5. 6분의 10, 즉 3분의 5가 돼버린다고. 미터 퍼 세크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이동거리라는 표현이 나온다고. 이동거리. 속력이고 속도야. 무슨 차이가 있어야 되는지 않겠지? 속도는 음수값이 나타난다고. 속도. 왜냐면 속도는 방향성이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최종 변이가 음수로 나타날 수도 있잖아. 내가 처음 위치가 3이었는데 최종 움직임이 멈춘 곳이 0이었다고 쳐봐. 그럼 변이는 마이너스 3이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속도는 음수도 가능한 거라고. 근데 속력은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그 이과생들은 뭐라고 하죠? 벡터와 스칼라라고 표현합니다. 와 맛있다. 특별한 게 없고 스칼라는 뭐냐면은 살짝 저것만 줄게. 여러분들이 참고만 해. 여기서 그죠? 스칼라. 뭐 영어는 모르겠다. 스칼라는 뭐냐면 크기만 있는 물리량이래. 물리량. 자, 예를 들면 크기만 있는 게 뭐 있지? 그치? 질량, 길이, 부피, 밀도 이런 것들. 질량이 음수가 있냐? 없지. 길이가 음수가 있어? 없잖아. 부피, 면적 이런 것들 음수가 없잖아. 이런 것들을 스칼라라고 하는데 그럼 이제 벡터라는 거 있잖아. 벡터. 크기와 방향을 갖는 물리량이 되겠다. 예를 들면은 힘. 여기는 속력도 넣어야 되겠네. 그치? 속력, 속도, 가속도, 운동량 이런 내용이 나오더래. 무슨 말이지? 방향을 정해놓기 때문에 방향을 정해놓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쪽 방향을 내가 플러스로 하면은 반대는 마이너스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운동량도 많으실까요? 속력은 그냥 방향성이 없어. 크기만 이야기하는 거라고. 어느 방향이 빠르기든 상관이 없대. 근데 만약에 방향성을 정해놓으면 이쪽 방향을 내가 플러스로 정했는데 어떤 물체는 뒤로 가고 있더래. 그럼 이 녀석은 속도는 음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방향을 잡아주는 게 속도, 그러니까 벡터라고. 벡터. 근데 여러분들이 배울 일은 없습니다. 운동량이 왜 어떻게 방향을 가요? 운동량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뭐 운동 1시간에서 이런 운동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운동량의 물리학에서의 정의는 질량 곱하기 속도의 변화량, 그걸 운동량이라고 이야기한다고. mv1 빼기 mv2. 그냥 물리에서 정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리학적인 정의입니다.
이런 게 있대. 그냥 그 정도 알고 있으면 돼. 가속도는 뭐지? 가속도는 이거야. 가속도가 영어로 뭐냐? 야, 속도는 영어로 뭐라 그래? 왜 V라고 쓰지? velocity의 이니셜을 따온 거고, 그죠? 그러면 속력은 정확하게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 속력은 스피드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 그치? 가속도는 영어로 뭐라 그래? A라고 많이 쓰는데, 그치? A 스펠링 어떻게? ACCE 맞냐? Acceleration. 이게 가속도가 되겠다. 그래서 이니셜 A를 딴다. A는 말이야 dv dt가 되는 거지.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량을 우리는 가속도라고 하는데 F2'이 되겠죠. 근데 V가 뭐였지? X를 미분한 놈이니까 이 녀석은 D제곱 X DT의 제곱 이렇게 쓰겠고 F2'T 이렇게 표현하겠다. 여기 특이하지? D제곱 X고 얘는 DT의 제곱이라고 쓴대. 자, 이계도함수식 표현이야. 근데 이계도함수 표현할 때 설명해 줬잖아. X를 T에 관해서 2번 미분한 식을 이렇게 쓴다고. 저 앞에 나와 있어. 그 자동차의 엑셀 그래 가속 페달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바로 그 가속이야. 내가 알고 있는 근데 가속 페달을 밟으면 어떻게 돼? 속도가 빨라지겠죠. 속도의 변화가 어떻게 있어? 플러스가 되겠지. 그래서 가속도가 플러스인 거야. 브레이크를 밟으면 어떻게 돼? 속도가 줄어들죠. 그러면 감속 페달이 되는 거지, 그건. 응? 여러분들은 수직선 위에서의 물체의 운동만 배울 겁니다. 다른 애들 뭐 배워요? 이과생들 XY 평면상에서의 물체의 움직임을 배운다. 그리고 대학교 올라가면 XYZ 공간상에서의 물체의 운동을 배우죠. 두 번째는 수직선에서의 물체의 운동 하면서 여기다가 제목을 읽지. 속도와 가속도 그래프라고 합시다. 자, 아까와 같은 그런 물체의 운동을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보자고. 이게 T축이고 X축. X는 물체의 위치인데 이게 X는 FT 이런 그래프가 있더래. 이건 XT 그래프상에서 물체의 운동이죠. 이거 어떻게 움직였다는 거야? 물체가 시간은 계속 직선으로 흘러간대. 전진하다가 후진했다 다시 전진하는 이런 물체의 운동을 나타내는 거죠. 직선 운동. 근데 걔를 우리가 이제 VT 그래프랑 같이 써봅시다. 이게 V고 쭉 연결해서 그죠? 이게 T축이라고 했을 때 같이 연결시켜서 보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연결시켰어. V가 0이지. V가 0이지. 이때는 V가 뭐야? 양수죠. 그지? V가 양수였다가 그치? 이런 식의 그래프다. 좀 그림이 좀 이상한가? V equal F 프라임 T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 더 A 써놓고 T축 이렇게 써놓고 A는 얘를 또 미분한 거죠. 그럼 미분해서 0인 지점이 여기네. 여기 접선의 기울기 죄다 음수지. 그러니까 음수 이렇게 나타나겠죠. 이게 A는 F2'T. 이걸 해석을 해볼 거야 이제. 저 물체가 A 가속도 그래프라고. 근데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야? 3차 함수 미분하면 2차 함수고 미분하면 1차 함수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그치? 자, 근데 물체가 이런 거야. 지금 이 물체의 요 그래프를 보고 물체의 운동을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어떻게 되지? 위치가 점점 증가하다가 그러니까 전진했다는 거죠. 그러다 위치가 점점 감소한다는 건 후진했다는 거고, 그러다 다시 전진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물체가 1로 갔다가 다시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가는 이런 물체의 운동을 이야기하는 건데 VT 그래프로 한번 해석해 보자고. V 값이 맨 처음에 이 값이 얼마? V 값이 양수지, 양수 전진 멈췄어. V가 음수야. 후진 멈췄어. 이제 다시 전진. V가 양수냐 음수냐 양수냐, 그치? V가 양수라는 것은 전진한다는 뜻이잖아. V가 음수라는 것은 후진하는 거고, 다시 양수라는 건 전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물체 운동을 해석할 수도 있다고. 앞으로 전진하는 속도가 서서히 줄어들고 있더래. 그치? 막 뛰어가다가 서서히 그치? 서서히 멈췄다가 그리고 이제 뒤로 간 거야. 뒤로 막 뛰어가다가 아니네. 다시 멈춰서 다시 막 뛰어간 거야. 그런 물체 운동을 VT 그래프로 해석한 거라고. 이해되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AT 그래프로는 이 V 그래프가 X축에 이렇게 걸쳐 있는지 없는지 그건 몰라. AT 그래프로는 뭐냐면은 가속도가 음수 0이지. 가속도가 음수라는 것은 V가 어떻다는 거야? 감소하고 있다라는 거야. 속도가 감소하고 있었대, 여기서 계속. 심지어는 음수로 내려갔대, 속도가. 그치? 속도가 감소한 거지. 그죠? 속도가 감소하다가 여기서부터는 가속도가 양수니까 속도가 증가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알겠습니까? 근데 이 AT 그래프만으로 이 물체가 전진했는지 후진했는지는 알 수는 없어. AT 그래프로는. 이해돼? AT 그래프로는 전진 후진을 확인할 수 없고, 다만 이 구간에는 속도가 계속 끊임없이 줄어들다가 이 구간에는 증가했다라는 거죠. 속도니까 음수가 가능한 수치란 말이야. 속력이 아니야, 그치? 속도가 감소했으니까 어느 값까지로 감소했는지는 몰라. 음수까지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 안 내려갈 수도 있죠. 만약에 VT 그래프가 이렇게 된 운동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 VT. 얘도 똑같이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이 물체의 운동이랑 이 물체의 운동은 다르지. 이 물체는 어떻게 하는 거야? 전진 멈췄다 후진 멈췄다 전진 한 거죠. 근데 이 물체의 운동은 어떻게 하는 거냐? 전진 속도가 계속 줄어든 거야. 하지만 계속 앞으로 가고 있는 상태였어. 다시 속도를 밟은 거야. 그죠? 얘랑 AT 그래프는 똑같이 나타난다고.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겁나 100으로 밟고 있다가 가속 카메라가 나온 거야. 그 순간 60으로 떨어뜨리지. 하지만 가고 있는 거잖아. 그러다가 지났어. 그러자마자 겁나 밟아. 선생님이 그럽니다. 보통 이런 운동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물체랑 이 물체의 가속도 움직임은 이런 식이래. 그죠? 근데 이 가속도가 음수라는 것은 브레이크 페달 밟은 순간이 여기까지라 해. 브레이크. 근데 브레이크 페달 밟아? 얘는 가속 페달 밟은 거야. 그러면 이거랑 이거는 다른데, 그치? 만약에 오르막길이라고 해봐, 오르막길을 막 올라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그치? 그럼 멈추지만 내가 가속 페달 안 밟으면 이게 뒤로 굴러간단 말이야, 뒤로 굴러가고 있겠지.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 다시 엑셀 밟으면, 그치? 뒤로 굴러가는 게 멈추다가 다시 앞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런 운동인 거야, 얘는 겁나 달리다가 가속 페달 밟고 이제 속도 줄인 다음에 다시 가는 상황이라고. 알겠습니까? 얘랑 얘로는 판단할 수는 없다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VT 그래프 상에서 해석이 제일 중요해. VT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니까. 그럼 여러분, VT 그래프에서 여기 요 지점 있지? V 값이 바뀌었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으니까 V가 플러스면 전진이고 V가 마이너스면 후진이잖아. 이거 방향이 바뀐 순간이야, 이게. 얘는 방향이 여전히 바뀌었죠. 얘네는 방향 바뀐 거 있어, 없어? 없다고. 이 녀석은 위에서 어떻게 나타날까? 위에서 V가 계속 증가했으니까, 그치? 이런 식의 증가라고. 꾸준히 증가한 거야, 얘는. 내가 차마 못 그리겠다. 자, 근데 만약에 VT 그래프에서 이렇게 가다가 얘가 이렇게 되었다고 쳐봅시다. V가. 그럼 요 순간 방향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안 바뀐 거라고. 이거 뭐지? 전진하다가 순간 멈칫하고 다시 간 거야. 방향 바꾼 거야? 안 바꾼 거라고. 알겠죠? 부호가 바뀌어야만 방향 전환이 일어난 거라고. 이해되겠습니까? 이 정도 해석하면 여러분 끝나. 다 풀 수 있어. 알겠죠? 근데 실제 문제에서는 XFT나 VF'T 요 식이 주어진다고. 훨씬 더 간단하지? 그치? 지우겠습니다. 지워도 되죠, 여기? X랑
X는 위치를 나타내는 식이라니까. V는 빠르기를, 속도를 나타내는 식이라고. 쟤는 빠르게 모르는 거예요. 얘는 빠르기는 그 순간 접선의 기울기를 계산해야만 알 수 있지. 그게 쟤인 거예요. 그렇지. 그게 얘잖아. 얘. 지웁니다. 보통, 그치. 여러분, 그 2차 함수 y equal ax의 제곱, 이런 2차 함수를 가리키는 용어가 포물선이지. 그치? 포물선이라고 들어봤죠. 근데 포물선의 원래 의미가 뭐지? 맞습니다. 포물선은 물체가 떨어질 때 그리는 궤적을 포물선이라 그래. 실제로 여러분들이 운동장에서 그치? 공을 이렇게 던져버리잖아? 그럼 공이 슉 이렇게 하지. 선생님이 던지면 슉 계속 하지만. 아무튼 던지면 물체가 슉 이렇게 그린단 말이야. 이 곡선이 2차 함수 곡선이야. 알겠죠? 물리학적으로 계산하면 그렇게 나온대. 그 곡선을 포물선이라고 한다고.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공을 역시 발로 뻥 차서 위로만 올렸어. 그러면 위로 슉 올라가 대기권을 뚫을 만큼 올라갔다가 그냥 멈칫하다가 떨어지겠죠. 농담이고 그냥 위로 뻥 찼대. 근데 한 100m 정도 올라가다가 멈춰서 뚝 떨어지는 이런 물체의 운동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수직 낙하 운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물리학에서는. 근데 여러분들 시험 문제 자주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물체의 운동을 기술할 때는 방향성을 잡는단 말이야. 방향을 잡아야만 우리가 어느 방향을 플러스로 하고 어느 방향을 마이너스로 해야만 속도를 계산할 거 아니야. 속도는 벡터의 향이니까. 근데 보통 관용적으로 물체를 맨 처음에 물체가 움직였을 때 처음 방향 있잖아. 얘가 움직이는 첫 방향을 보통 관용적으로 플러스로 잡는다. 그럼 물체를 내가 위로 발로 뻥 찼을 때 위로 올라갈 거 아니야. 올라가다가 중력 때문에 그치? 멈춘 최고점에 도달한 순간 떨어지기 시작하겠죠. 그치? 그럼 내가 윗방향을 뭘로? 플러스로 잡은 거야. 아랫방향은 마이너스로 나왔다. 그죠? 그러면 이 녀석이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간을 계산하려면 뭘 계산하면 되지? h가 가장 클 때? 그래도 되지만 속도가 0일 때를 찾으면 되죠. 속도가 0일 때 가장 높이 올라갔을 거라고. 그러다가 속도는 음수로 변할 거야. 그죠? 자, 물체의 운동이 이런 운동이 있더래. 지상 30m에서 던져 올린 공. 돌멩이라면 그러잖아. 돌멩이 맞으면 아프니까 공이라고 합시다. 공이 h 이퀄 30 플러스 25t 마이너스 5t의 제곱이라는 관계식을 가지고 있더래. h는 뭐죠? h는 고도래, 고도. 이때 1번 2초 3초 후에 속도는 얼마냐 물어볼 수 있겠고, 그죠? 두 번째, 최고점에 도달할 그치? 시간 얼마고, 그치? 최고 높이는 얼마냐. 네 번째, 그치? 지상에 떨어지기 직전에, 그치? 속도는 얼마고. 다섯 번째, 떨어지기까지의 평균 속력은 얼마냐라고 물어봤어. 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고. 평균 속력. 여기 속도, 평균 속력. 속력은 뭐라 했지 아까? 델타 t분의 뭐라 그랬어? 이동거리라 그랬잖아. 이동거리. 빨리 적어봐.
자, 다 적었어? 그림을 그릴게요. 선생님 그림 잘 그리니까. 이게 30m래. 그치? 30m에서 여기 최홍만이가 그치? 발로 공을 뻥 차올린 거야. 그치? 공이 이렇게 떨어지더래. 근데 그 순간, 그치? 어느 순간 이 고도라면 우리 보통 얼마? 지상에서부터의 높이를 이야기한다고. 그 h가 그런 식으로 주어져 있대. 30 플러스 25t 마이너스 5t의 제곱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근데 이게 h로 표현되어 있지만 아까 문제에서 그죠? 수직선 위의 운동을 위로 바꾸는 운동이지 위치를 h로 표현한 거잖아. x를 h로 표현했을 뿐이야. 알겠죠? 그럼 그 녀석을 t에 관해서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 v가 나오겠지. 우리 윗방향을 플러스로 잡은 거야. 아랫방향을 마이너스로 잡은 거고. 이해돼? 자, 그럼 얘를 dh, dt 얘는 뭐라고 합니까? v라고 쓰겠죠. t에 관해서 미분했더니 얼마? 25 마이너스 10t 이렇게 나왔대. 자, 2초와 3초 후의 속도는 v2는 얼마냐? v2. 여기다 2 집어넣었더니 얼마야? 5m/s지. 이런 5m/s 이렇게 나옵시다. v3은 얼마냐? 마이너스 5. 뭐야? 달라? 2초일 때는 아직까지 올라가고 있었대. 여기 한 2초 때 이 정도 있었나 봐. 그러다가 3초 때는 이 정도 내려가고 있었나 봐. 우리 이 방향을 플러스로 잡았잖아. 이 방향을. 그죠? 그럼 최고점에 도달한 시간은 V가 점차적으로 점점 이 VT 그래프를 그려주면은 VT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겠죠. V9 T라면은 그죠? 25-10T니까 이렇게 나오겠네. V가 그죠? V가 점점 작아지고 있더래. 올라가다 점점 멈칫하다가 딱 멈췄다가 떨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최고점에 도달한 순간 V가 0이 되겠죠. 그러니까 V가 언제 0이냐고 2.5초 그죠? 저 2분의 5초라고 쓰면 되겠다. 최고 높이는 어떻게 계산하지? 그럼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의 시간이 여기서부터 시간이 0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네. 그치? 그럼 여기다가 요 T자리에다가 2분의 5 집어넣으면 되겠지. 최고점에 도달한 높이 H라고 합시다. 낮 H는 30 플러스 25 곱하기 2분의 5 빼기 5 곱하기 2분의 5의 제곱이니까 4분의 25 이렇게 나오나? 30 플러스 2분의 125 빼기 4분의 얼마? 125야? 이거 계산하면 4분의 125지. 30 플러스 4분의 125니까 30도 4분의 120이니까 245 이렇게 나오나? 이거 얼마야? 61과 4분의 1이죠. 즉 61.25네. 이게 최고 높이래. 오, 얼마? 61.25m 이렇게 나오겠다. 지상에 떨어지기 직전의 속도? 지상에 떨어지기 직전? 바로 요 순간이지. 요 순간 속도를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 지상에 떨어지기 직전에 시간이 얼마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H 값이 0이 되는 순간을 보면 되겠죠. H가 언제 0이냐고. 이거 0 계산했더니 양변을 마이너스 5로 나눴더니 T의 제곱 마이너스 5T 마이너스 6은 0이죠. T 마이너스 6에 T 플러스 1은 0이지. T는 얼마야? 마이너스 1과 6이네. T는 양수지. 우리 여기서부터 시간을 0으로 계산했으니까. 그죠? 6초 후에 지면에 떨어진대. 6초 떨어지기 직전의 속도니까 6 집어넣으면 되겠죠. 여기다 6 집어넣었지 얼마야? 25 빼기 60이니까 마이너스 35인가? 마이너스 속도를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 35m/s라고 쓰면 되겠지. 이해되겠어? 지상에 떨어지기까지의 평균 속력을 구하시오. 공을 뻥 찬 후로 몇 초 후에 지상에 떨어졌지? 6초. 그죠? 평균 속력은 6분의 그때 움직인 거리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 최고점의 높이가 얼마라 그랬지 아까? 61.25니까 여기서는 얼마만큼 올라간 거야? 30m니까 이게 31.259 그 다음에 얼마? 61.25만큼 떨어지니까 최종 이동거리는 얼마? 92.5네 그죠? 6분의 92.5m/s니까 이쪽 이쁘게 쓰면 12분의 185m/s라고 쓰면 되겠다. 평균 속력.
이해됩니까? 바이블에 있는 문제를 풀어볼까? 너무 쉬워서 풀만한 게 없나요? 자, 개념 콕콕이라고 나왔죠. 315페이지에 있는 개념 콕콕 1번과 2번. 아래 해설도 있지만 바로바로 풀어봅시다. 1, 2번 풀어본다. 연주도 필기 꾸준히 열심히 해왔지? 네. 근데 너무 관심 없었어요. 진짜? 이번에 상을 줄 학생이 누구지 그러면? 근령인가? 근령이? 아 아니지 우리 혜원이 있지 혜원이 그치? 필기여와 왜 주지용이 지금 네 노트를 기다리고 있잖아. 나한테 그러는데 자기 앞으로도 필기 안 할 거래. 근데 노트는 꼭 받고 싶대. 뭐 해줄 거예요? 그럴까? 뭐 해줄 맛있는 거 사는 나중에 껌이랑 한거 사는 야, 껌으로 되겠어? 그 가치가 한 10,000원어치 정도는 뭐 사줘야 되지 않아? 그래? 용어의 정의를 그 이전에 알고 있었어? 아니 그런 거 말고 그냥 대충 막 상식으로 알고 있던 내용과는 좀 다른 것 같아? 자, 개념 콕콕 문제를 한번 봅시다. 1번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물체 P의 T에서의 위치 3차 함수네? X는 2T의 3승 마이너스 12T의 제곱 플러스 18T 이렇게 나왔대. T가 2에서의 점 P의 위치와 속도, 가속도를 구하죠. 미분해 V는 얼마? 6T의 제곱 마이너스 24T 플러스 18. A는 미분하면 그죠? 12T 마이너스 24 이렇게 나오잖아. 1번 T는 2에서의 위치, 그치? 위치는 얼마니까? 그래서 2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위치는 X에다가 X2라고 합시다. X2 집어넣으면 얼마냐? 16 마이너스 48 플러스 36 이렇게 나오나? 4인가 4? 그죠? 수직선 위에서 맨 처음에 원점이었는데 여기서 그치? 4만큼 갔대. 여기 있대. 그치? 두 번째 V는 얼마야? V2는 2 집어넣어. 6, 4, 24 2니까 48 플러스 18 이런 된장. 마이너스 6이네. 마이너스 6m/s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기 그냥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A는 얼마? A2 이 집어넣으면 0이네. 0. 그냥 계산한 거야. 그냥 계산. 그죠? 야 이거 V를 한번 살짝 계산하면은 6으로 묶으면 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이니까 T가 1과 3이네. 이 녀석의 움직임을 T9 위에다 같이 그려봅시다. 선생님이 보기 편하게 그치? 여러분들 아까 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한번 써보면은 T9X인데 원점에서 출발했잖아. 야 V가 0인 지점이 나오는데 그치? V가 0인 지점도 나왔어.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네. 여기가 얼마지? 1초구 3초일 때잖아. 그리고 AT 이게 V9 T9 AT 그래프는 그치? 이렇게 나오겠네. 이렇게 여기가 2초 2초일 때 가속도 2초일 때 속도는 음수겠네. 음수. 그죠? 물체의 운동은 어떻게 됩니까? 0 원점이 나오겠고 그죠? X1은 얼마야? 8 그죠? X3은 얼마죠? 3을 집어넣으면 27 마이너스 54 9
활기차네, 근력이. 끝난 거 같냐? 네. 아니야. 개념 하나 더 남았어. 새로운 친구가 굉장히 늦은 기말 시간에 당황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 그 방학해도 계속 그냥 9시 반부터 11시 반이에요? 방학해도 거기서 거의 우리 수업? 원래 그랬잖아. 그게 9시부터였잖아요. 아니야. 9시부터지. 좀 더 일찍 했으면 좋겠지. 1시 수업 할까? 아 진짜 싫다. 왜? 아 진짜 계획 아주 별로예요. 아니 지금 1시에 12시 일어나는 날도 있잖아요. 그 시간에도 일어나? 그럴 수도 있죠. 늦게 자면. 나랑 비슷한데? 그럼 기본 사과하고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 네가 약간 퉁퉁 부은 날이 그런 날이구나. 내가 그런 날도 있어. 내가 그런 날도 있어. 아 그런데? 그 쌤이 잘 보시잖아요. 내가 부어서 그래, 내가. 전날 새벽 2시까지 술 먹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퉁퉁 부어 있어. 선생님 술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나도 팬이 안 나와. 4번은 뭐라고 쓰냐면 변화율이라고 씁니다. 첫 번째는 길이라든지 넓이라든지 혹은 부피의 변화율과 관련된 내용인데, 더 중요한 것은 관계식이 주어질 때입니다. 별거 없습니다. 어떤 물체의 길이가 있는데 이 물체의 길이가 시간에 따라 변하고 있더래. 근데 시간에 따라 길이가 이런 식으로 변하고 있는 거야. 예를 들면 뭐 t의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3식 이런 식으로 변하는 물체의 길이가 있더래. 이때 3초일 때 이 길이의 변화율은 얼마냐라고 물어볼 수 있지. 관계식이 던져준대. 혹은 넓이의 식이 주어진대. 파이의 2t 플러스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혹시 t에 관한 식으로 던져주는 거야. S 면적이. 부피가 주어질 수도 있겠죠. 그지? 아무튼 뭐 부피가 뭐 t의 3승 2t의 3승 플러스 4t의 제곱 이런 식으로 던져줄 때, 그지? 이 길이를 시간에 관한 변화율로 계산한다면 dl dt를 계산하는 값이 되겠다. 그지? s를 시간에 관해서 ds dt를 계산하는 이런 문제, dv dt를 계산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예를 하나 보면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예를 보면 이해할 수 있지만 이런 내용이래요. 여러분 잘 봐봐. 이걸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요거 살짝 알아야 될 내용 중에 우리가 y equal x의 제곱이 있어. 그죠? 이 함수를 x에 관해서 미분할 때 우리는 이렇게 쓰죠. x에 관해서 미분하면 결과는 y 프라임은 2x라고 이렇게 쓴다. 그지? 근데 y 프라임을 다시 쓰면 이거 뭐죠? dy dx라고 쓰고 그 결과 얼마라고? 2x라고 이렇게 쓰기도 하죠. 그건 잘 아는 내용이야. 이게 봐봐. 이게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해.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어떤 함수 fx가 x제곱이래. 얘를 x에 관해서 미분해라고 한다면 우리 f'x라고 써서 이렇게 쓰죠. 이 x의 제곱을 x에 관해서 미분해라는 것은 이렇게 쓸 거 아니야. h는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x 플러스 h 빼기 fx 이렇게 썼잖아. 근데 원리대로 따라갔더니 그쵸? h의 뭐 x 플러스 h의 제곱이니까 x의 제곱 플러스 2xh 플러스 h의 제곱 빼기 x의 제곱 이렇게 나오잖아. 리미트 h는 0으로 가고 그죠? 그럼 2x 플러스 h 이렇게 나와서 결과 2x 이렇게 나왔다고. 아, x의 제곱을 x에 관해서 미분했더니 2x구나 라는 거 그죠? 우리가 어떤 무언가를 x에 관해서 미분한다는 것은 이렇게 놓는 거지. dx 무언가를 x에 관해서 미분한다. 이 무언가를 여기에 위치시키면 되는 거야. 그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지. x의 제곱이란 녀석을 x에 관해서 미분해라고 한다면 요 놈을 그냥 우리 흔히 간단하게 미분하면 되잖아. 얼마? 2x 이렇게 쓰는 거죠. x의 제곱을 x에 관해서 미분하는 건 우리가 잘 알아. 그렇죠? x의 세제곱을 x에 관해서 미분하는 건 잘 안 주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이거야. y라는 변수를 x에 관해서 미분할 때 이거 미분을 어떻게 하지? 그냥 냅뒀어 우리. 그냥 냅뒀다고. 여러분 dx는 얼마야? 1이야 이거 1. 무슨 말이냐면 x를 x에 관해서 미분하면 얼마냐? 1이잖아. 근데 이거는 dx분의 dx 약분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치? 근데 만약에 y의 제곱을 x에 관해서 미분하고 싶대. 뭐야 이거, 그죠? y의 제곱을, 여러분 x의 제곱을 x에 관해서 미분하면 얼마지? 2x. 그죠? 그럼 y의 제곱은 y에 관해서 미분하면 2y겠지. 그죠? 근데 y제곱을 x에 관해서 미분하기 된장. 그죠? 이놈을 x에 관해서 미분하려면 이렇게 쓰긴 쓰겠지. 근데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 이거지. 이렇게 써야 돼. 그러면 dy의 제곱을 dy로 미분해. 없는 놈을 여기다 써놨으니까 dy 여기다 써주고 dx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요 값은 얼마지? y제곱을 y가 미분했으니까 2y라고 쓸 거란 말이야. 그리고 여기는 dy dx 이렇게 쓰면 되죠. 흔히 말해서 즉 2y의 y'이라고 쓰면 되지. y'이 요걸 의미하는 뜻이니까. 근데 따라서 이거야. 야, y제곱을 x에 관해서 미분해? dy의 제곱을 dx. y제곱을 x에 관해서 미분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무언가의 제곱을 미분하면 2y가 나오잖아. y로 미분했다면. 그리고 이제 dx로 미분했으니까 흔적이 약분이 안 되고 남는다고. dy dx 이렇게 쓴다라고 그냥 생각해버리면 돼. 원래 과정은 이렇게 나온 거야. 과정은. y제곱을 x에 관해서 미분하면 안 되니까 y로 미분하고 혹시 거꾸로 써준 거죠. 요 놈은 그대로 남아있고 요 놈은 2y라고 써서 이렇게 썼는데 그 내용을 마치 이거야. x의 제곱을 x에 관해서 미분하면 2x인데 그죠? 그 뒤에는 사실은 이게 있었다고 해석해도 되겠지. 약분됐네. 그래서 2x. 그런데 y의 제곱을 x에 관해서 미분해? 그럼 2y라 쓰고 얘는 약분이 안 되니까 dy dx라고 이렇게 써줬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거라고. 원래는 이거긴 한데 이렇게 흔적이 남는데 문자가 다르면은 그러면은 이게 내가 지금 왜 하지? 이런 내용이야. 이런 내용. 자, 예를 하나 줘봅시다. 구가 있어. 응? 내가 풍선을 불고 있어. 불었더니 그치? 구가 맨 처음에 구의 반지름이 0이었대. 크기가 없었어. 근데 내가 마술이야. 불었더니 구가 커지고 있어. 구. 그치? 공이란 말이야. 동그란 구인데 이 녀석이 내가 입심이 좋아서 불었더니 1초에 그 구의 반지름이 3cm씩 커지고 있더래. 겁나 센 거야. 그치? 반지름이 초당 3cm씩 커지고 있는 상황이 어때? 그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치? 초기, 그치? 반지름이, 그래, 맨 처음에 군대 크기가 있었다고 쳐보자. 반지름이 맨 처음에 2였대, 2. 2였는데 내가 군 거야. 반지름이 초당 3cm씩 커지고 있어. 초기 반지름이 2cm인 구가, 그치? 매 초 3cm씩 커지고 있을 때 3초 후 구의 건널비 미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을 계산하시오 그랬어. 이런 문제가 나온대. 그래도 비교적 얘는 문제가 쉬운 거야. 왜? 관계식이 바로 나오니까. 여러분 반지름이 R인 구가 있어. 그치? 구. 탐스럽게 생긴 사과 같은 이런 구가 있다고 봅시다. 반지름이 R이래. 그럼 이 구의 건널비는 어떻게 표현되죠?
그렇지. 4파이 R의 제곱이야. 외워. 응? 중1도 알아, 이거. 부피는 얼마냐? 그래. 이렇게 나와. 그죠? 자, 근데 문제를 봅시다. 이 문제를 풀 거야. 이제 변화를 구하시오. 이게 문제였대. 그럼 어떻게 푸냐? 이 공식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죠. 그러면 잘 봐봐. 반지름이 2cm인 구가 매 초 3cm씩 커지고 있다? 반지름의 변화율이 얼마야? 3이지. 초당 3씩 커지고 있잖아. 즉 길이의 변화율처럼 dr dt가 얼마라고? 3이 되는 거죠. 그치? 반지름의 변화율 dr dt. 근데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더 문과생들이니까 좀 더 계산하기 쉬운 방법. 이 방법이 있다. A 방법은 이렇게 푸는 거야. 야, 반지름이 초당 3cm씩 커져? 현재는 2cm야? 1초면 얼마야? 5cm. 2초면 8cm네? 그럼 R은 이렇게 써야 되겠죠? 3t 플러스 2라고 써야 되겠네?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러면 건널비는 4파이 R의 제곱이니까 어허 얘는 그죠? 4파이에 3t 플러스 2의 제곱이네. S가. 그죠? V는 얼마야? 3분의 4파이의 R의 세제곱이니까 3t 플러스 2의 세제곱 이렇게 나오네. 그죠? 따라서 S를 T에 관해서 미분했더니 ds dt를 계산해보자. 이 식을 T에 관해서 미분해. 그럼 어떻게 되죠? 2가 앞으로 뚝딱 떨어져서 8파이에 3t 플러스 2가 나오겠고 이 안에 속미분 얼마? 3 이렇게 나오겠죠. 얼마? 24파이에 3t 플러스 2래. 그치? 이게 S의 변화율이래. 그리고 V의 변화율 dv dt를 계산했더니 얘를 미분했더니 3이 뚝 떨어지겠고 그치? 4파이에 3t 플러스 2의 제곱이고 속미분했더니 3이야. 그치? 얼마? 12파이에 3t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근데 지금 뭘 구하래? 3초 후 구의 건널비의 변화율. 이 녀석이 t가 3일 때의 값은 얼마냐? 그치? ds dt 이렇게 써놓고 그죠? t는 3이라고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물론 이렇게 써놔도 된다. 이렇게 그치? 여기다 3 집어넣으면 얼마야? 11이니까 얼마야? 24 264파이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다 정확하게 뭐라고 쓰냐 단위를 제곱 센티미터 퍼 세크라고 해야 되겠지. 그럼 여기서는 dv dt는 t가 얼마? t가 3일 때니까 3집은 얼마야? 12파이 곱하기 겁나 숫자 크네. 11의 제곱 121이야? 야 121 이거 얼마냐? 144 그럼 12 그치? 1452 아이 겁나 크네. 1452 파이의 세제곱 센티미터 퍼 세크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각각의 변수들을 죄다 t로 표현해서 풀면은 그냥 미분해서 푸는 문제니까 별로 어렵진 않죠. 그치? 이해돼? 비방법을 써야 되는데 요거 필기해야 되지 여러분들. 자 먼저 필기하고 나서 비방법을 쓰도록 합시다. 쟤를 조금만 더 하면 끝나 여러분. 참아. 비방법으로는 이렇게도 풀 수 있더래. 응? 지워도 되지? 윤호 형도 필기했어? 소희야? 그래. 비방법으로는 이렇게 보는 거야. 여러분 반지름이 초당 3씩 커지니까 dr dt 그치? 비방법이라 합시다. 이거 3이야 3. 그죠? 그러면 3초 후에 반지름은 얼마지? 초기값이 2였으니까 11이지. R이 11일 때를 물어보는 거죠 지금. 그치? 자 S는 어떻게 표현된다? 4파이 R의 제곱이죠. 4파이 R의 제곱이었어. 그럼 여기서 양변을 T에 관해서 미분해 봅시다. T. 얘를 T에 관해서 미분하면 변수는 R이니까 R과 T의 S의 관계니까 그치? ds dt 이렇게 표현되죠. 그럼 얘를 T로 관해서 미분해주면 아까처럼 어떻게 되지? 8파이 R이 나오고 흔적 남는다 그랬잖아. dr dt 이렇게. 그치? R제곱을 T에 관해서 미분할 때 흔적 남는다 그랬잖아. 약분이 안 되니까. 자 그럼 계산해봐. 8파이 곱하기 R은 얼마죠? 11이고 dr dt는 얼마지? 3이래 3. 24니까 264파이 이렇게 계산이 된 거야. 그치?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V는 얼마지?
3분의 4 파이 R의 3승이었잖아. 양변을 T간에서 미분했더니 dv dt는 3은 미분돼서 그치? 4 파이 R의 제곱에 흔적 남았다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거기다 집어넣어. 4 파이 R은 얼마지? 11의 제곱이고 dr dt는 얼마? 3인가? 그러면 12 파이 곱하기 121이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1, 4, 5, 2 파이의 세제곱 센티미터 퍼 세크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근데 나는 이 방법이 더 쉬운 것 같아. 그죠? 저렇게 일일이 죄다 t로 가는 풀어도 되지만 각각의 변수들과 변수들 사이에 변화율 관계식을 쓴 거야. 이렇게도 볼 수 있다. 근데 여러분 길이나 넓이나 부피의 변화율 문제는 관계식이 주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A 방법이든 B 방법이든 그냥 풀면 된다고. 중요한 건 두 번째, 관계식이 안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 그게 어렵다.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관계식을 찾아야 돼. 지워도 되겠죠? 두 번째, 관계식이 주어지지 않을 때 구하고자 하는 값, 관계식 설정이 제일 중요하겠죠. 뭐 긴 말 필요 없이 핵심은 관계식이라는 거야. 두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그런 거 해봤나? 가끔? 선생님 어렸을 때 많이 해봤는데 가로등이 있어. 그치? 위에 가로등이 있으면은 가로등 위에 우리가 바로 아래 딱 서 있으면 그림자의 크기는 없죠. 그죠? 그러다 내가 조금만 살짝 걸어오면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겠지. 조금 더 가면은 그림자가 더 길어지죠. 그지? 그림자의 길이. 그러니까 그런 놀이. 자, 이런 거래. 가로등이 지상에서 5m 떨어진 점에 가로등이 이렇게 있었어. 이렇게. 가로등 여기 이렇게 가려져 있나? 자, 이렇게 비치고 있더래. 그런데 여기 5m야, 5m. 근데 선생님처럼 키가 비슷한 2m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치? 최영만인가 봐. 그치? 키가 2m야, 2m. 이 사람이 말이야, 가로등 밑에 서 있다가 앞으로 걸어가고 있었던 거야. 얼마의 속도로? 초속 3m/s로 걸어가고 있더래. 이 사람의 속도. 그치? 그러했을 때 이 사람의 그림자, 머리끝의 그림자는 슉 이렇게 생기겠죠. 여기. 그치? 머리끝의 그림자가 맨 처음엔 여기 있었지. 얘가 여기 있을 때. 근데 얘가 이렇게 걸어갈 때마다 머리끝의 그림자는 그죠? 여기 이렇게 생겨서 여기까지 왔을 거라고. 근데 이 사람은 초속 3m씩 움직인다면 이 머리끝의 움직임의 속도도 있겠지. 그림자의 끝이 움직이는 속도. 응? 1번. 그림자 끝의 속도는 얼마냐 물어보고, 두 번째. 그러면 맨 처음에 그림자의 길이는 0이었죠. 이 사람이 지금 여기 서 있을 때 그림자의 길이는 요게 그림자의 길이지. 그치? 두 번째는 그림자 길이의 속도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치? 관계식을 세워야 돼. 이런 거지, 이런 거. 이 사람이 움직인 거리를 우리 x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초속 3m/s로 움직였다는 것은 x값이 1초당 3m씩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x의 변화율이 3이라는 거죠. 그지? 그리고 이 사람 그림자 끝, 여기서부터 여기 그림자 끝까지의 길이를 y라고 하면 그림자 끝의 속도는 y라는 길이의 변화율이지. 그러지 않냐? 이제 그림자 길이가 y는 여기였다가 점점 y는 이렇게 커지고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부터 그림자 끝까지 길이를 y라고 했을 때 y의 변화율이지. y의 변화율이 커지고 있잖아. 뭘 구하라는 거야? dy dt를 구하라는 거죠. 그지? 자, 봤더니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 닮음이죠. 닮음의 비가 요 길이 얼마지? 3인가? 그죠? 3대 x는 5대 y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비례식 나와서 3y는 5x 이렇게 나와버렸네. 지금 y는 얼마라고? 3분의 5x라는 관계식이 나왔어. 양변을 어떻게 t에 관해서 미분해버린 거야. t에 관한 변화를 보는 거니까. 그치? dy dt는 3분의 5에 dx dt 이렇게 나오겠죠. 3분의 5고 dx dt는 얼마였지? 3이니까 이거 5네. 그치? 얘는 그림자의 끝의 속도는 얼마라고? 5m/s. 그리고 그림자 길이의 속도? 그림자의 길이는 여기지. 요 길이. 요 길이 L이라고 합시다. L. 그림자의 길이 L은 y 빼기 x죠. 이게 y고 위에가 x니까. 근데 y가 얼마였지? 3분의 5x니까 얘는 3분의 2x가 되겠네. L은. 그죠? 이 상태에서 양변을 t에 관해서 미분했더니 dl dt는 얼마다? 3분의 2의 dx dt 이렇게 나오겠대. dx dt는 3이니까 얘는 2가 되겠네. 그죠? 얘는 2m/s 초당. 그림자의 길이는 1초에 2m씩 커지고 있는 거야. 이런 관계식들로 주어진다고. 이해돼? 자, 문제는 두 번째 문제는 이런 게 있더래. 30m 절벽이야, 절벽. 여기서 그치? 최홍만이가 여기 이거 바다야, 바다. 바다에 배가 한 대 이렇게 떠 있더래. 이 배의 끝을 이렇게 줄로 묶어서 이 줄의 길이가 현재 58m더래. 최홍만이 밧줄을 당기고 있는 거야. 당기고 있어. 초당 얼마씩? 초당 4m씩 당기고 있더래. 그죠? 이제 초당 4m씩 줄을 당길 때, 그치? 현재는 58m인데, 그치? 2초 후 이 배가 절벽으로 끌려오겠죠. 줄을 당기면 당길수록. 그치? 2초 후 배의 속도는 얼마냐 그랬어. 배의 속력은 이렇게 물어봤다. 자, 한번 계산해봐. 아니, L 이퀄 3분의 2x지. 양변을 t에 관해서 미분한 거야. t가 어디 있다고? t가 시간이야. 시간에 관해서 미분해. 그럼 얘를 t가 관해서 미분하면 d dt 위에다 l을 놓는 거잖아. 그럼 dl dt가 되지. 얘를 dl dt로 하면 3분의 2는 뚝딱 앞으로 나오겠고. 근데 3분의 2가 있는데 요 놈을 미분했다고 보면 돼. 아까 그거 설명했잖아. y는 x제곱을 x에 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양변을 x에 관해서 미분하는 거야. 그러면 dy dx가 되는 거죠. 좌변은. 우변은 x에 관해서 미분했더니 2x 이렇게 된 거야. 이번에 양변을 t에 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dy dt가 되는 거고, 그러면 2x에 dx dt 이렇게 나오는 거야. x제곱을 t에 관해서 미분했으니까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y는 3분의 2x를 t에 관해서 미분했어. dy dt. 얘는 3분의 2x를 x에 관해서 미분하면 얼마죠? 3분의 2가 나오지. 근데 t에 관해서 미분했으니까 흔적이 남겠지. 이렇게. 그거잖아. y가 l로 바뀐 거잖아. t에 대해 미분. 시간에 관해서 미분했다고. 이해돼? 네. 그래서 그러면 dl dt는 3분의 2 곱하기 dx dt인데 dx dt가 알려져 있죠? 3이라고. 여기다 3 집어넣은 거지. 그러니까 2 나오겠지. 이 그림자의 길이는 초당 2씩 늘어나고 있다는 거.
이거 할까? 어차피 못할 것 같은데. 이제 할게. 응. 이해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맨날 x에 관해서 미분하는 거면 익숙해서 그래. 응? x에 관해서만 미분해서 그렇다고. 요 길이를 x라고 하고 요 길이를 y라고 하고 요놈은 30이니까 변수와 변수 사이의 관계식 뭐냐? 그렇지. 피타고라스 나오겠죠. x제곱은 y제곱 플러스 30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지금 초당 4m씩 줄을 당기면은 요 x라는 길이는 점점 줄어들지. 58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8이었다고. 그 X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 그게 아니 이 길이 자체를 x라고 했는데 맨 처음에는 58이었는데 얘가 1초에 4m씩 당기고 있다고. 2초 후에는 요 길이가 어떻게 돼? 50, X가 그러니까 얼마? 50이겠지. 응? x가 50일 때야. 그때 y는 얼마야? 40이었겠지. 근데 지금 x가 줄어들고 있죠. 얘가 여기서부터 당기고 있으면 얘는 길이가 줄어들고 있지. x의 변화율은 음수겠죠. 얼마? 마이너스 4라고. dx dt가 뭐라고? 마이너스 4겠지. 그죠? 요런 정보가 주어져 있대. 그럼 x가 그 순간 x는 50이고 y는 40인 그 순간 y의 변화율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y. 자, 여기서 계산을 양변을 t에 관해서 미분했어. 얼마지? 2x에 dx dt 이렇게 나오겠죠. 쟤는 2y에 dy dt 이렇게 나오나? 상수항은 미분해봤자 없으니까. 그죠? 우리 요걸 구하는 거잖아. dy dt는 y분의 x의 dx dt 이렇게 나오겠죠. 언제? x가 50이고 y가 40이고 dx dt가 마이너스 4인 순간 dy dt는 얼마냐라고 물어본 거니까 40분의 50이 나오고 얘는 얼마다?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왔죠. 마이너스 5로 나오네. y의 변화율이 마이너스 5래. y의 변화율이 마이너스 5라는 거니까 y라는 길이가 1초에 5씩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1초에 5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y인데 그게 1초에 5씩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 배가 점점 앞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 방향으로 가고 있대. 1초에 얼마? 5m씩 전진하고 있다는 뜻이지. 그치? 배의 속력은 얼마다? 5m/s다. 이해되겠어? 이참에 배우는 거야, 관계식.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문과생들이 변화율과 관련된 이런 관계식 아마 요 예제 1번, 2번 정도가 최고 난이도가 아닐까 싶다. 이 정도면. 알겠습니까? 요 정도 하고 수요일날 올 때 자, 8-20번까지 풀어오는 게 숙제입니다. 요즘 쌤을 너무 안 했나?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미분법이 끝난 거야. 어려웠죠? 여기까지가 미분법입니다. 근데 여기 도함수의 활용이 좀 어려운 건 사실이야. 이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꾸역꾸역 참아가면서 그래도 풀어와 여기. 알겠죠? 끝났어요. 여기까지 합시다.